캄캄한 밤중에 한때는 낮에도 사냥꾼들만 지나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인적도 없는 숲속을 이 눈부신 객실들은 승객들도 모르는 사이에 질주한다. 어떤 때는 부침성 있는 사람들로 북적대는 읍이나 도시의 불빛 밝은 역사에서 멈추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는 올빼미와 여우를 위협하며 늪지대를 지나기도 한다. 열차의 출발과 도착은 이제 마을의 하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기차가 이처럼 규칙적으로 정확하게 오가고 그 기적 소리가 멀리까지 울리게 되자 농부들은 그 소리에 시계를 맞추고, 그럼으로써 일사불란한 하나의 제도가 온 나라를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철도가 발명된 이후로 사람들이 시간을 좀 더 엄수하게 되지 않았을까? 사람들은 마차역에 있을 때보다 역사에 있을 때 더 빨리 말하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기는 어딘지 감전되는 듯한 분위기가 감돈다. 나는 철도가 만든 기적에 여러 차례 놀란 적이 있는데, 내 이웃들 중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코 그처럼 빠른 운송수단을 이용해서 보스턴에 갈 것 같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종이 울리기가 무섭게 역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어떤 일을 철도식으로 해치운다는 말이 이제 흔한 표현이 되었다. 사실상 어떤 강제를 써서라도 그토록 빈번히 또 진지하게 길을 비키라고 주의를 줄 만한 일인 것이다. 여기서는 호되게 꾸짖기 위해 멈추는 법도, 폭도의 머리 위로 총을 쏘는 일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대로 옆으로 벗어나는 법이 없는 아트로포스 여신 같은 운명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큰 화살은 몇 시 몇 분에 어느 지점을 향해 발사될 것이라고 예고된다. 그럼에도 그것 때문에 방해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것은 그것과는 다른 길이다. 우리의 삶은 기차 덕에 훨씬 확고해졌다. 이렇게 해서 모두가 윌리엄 텔의 아들들이 되는 교육을 받는다. 대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화살로 가득하다. 당신 자신의 길이 아닌 모든 길은 운명의 길이다. 그러니 자신의 길을 벗어나지 말도록 하라. 내가 상업에 호감을 갖는 것은 그 모험심과 용기 때문이다. 그것은 두 손을 모아 주피터 신에게 기도하지 않는다. 이들은 매일매일 어느 정도의 용기와 만족감으로써 일에 임하며 스스로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이룩하고, 또 어쩌면 그들이 의식적으로 하고자 했던 것보다 훨씬 나은 성과를 올린다. 나는 부에나 비스타 전선에서 반시간에 버텼던 영웅적인 용사들보다도 제설차를 겨울 숙소로 삼고 사는 침착하고 쾌활한 이들의 용기에 더 감동된다. 그들은 나폴레옹이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것이라고 일컬었던 새벽 3시의 용기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그 용기는 휴식을 모르고 폭설이 먹거나 철마의 근육이 얼어붙고 나서야 비로소 잠자리에 드는 것이다. 아직도 날뛰며 피를 얼어붙게 만드는 폭설이 몰아치는 이 아침에도 그들의 기관차가 내는 종소리에 얼어붙은 입김의 두꺼운 안개 속을 뚫고 나직하게 들려온다. 그것은 뉴 잉글랜드 북동부의 눈보라라는 자연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열차가 그다지 연착되지 않고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다. 이어서 내 눈에 눈과 얼어붙은 김으로 온통 뒤덮인 채 제설 장비 위로 고개를 내밀고 있는 제설 작업원들이 보인다. 그 제설 장비는 지금 이 세상 변두리 어딘가에 있는 저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바위덩이처럼 데이지 꽃과 들쥐의 굴을 뒤엎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상업은 의외로 자신만만하고 평온하고 날렵하고 모험에 넘치며 지칠 줄 모르는 일이다. 게다가 그 방법에 있어서 잡다하고 유별난 기획이나 감상적인 실험들에 비해 훨씬 자연스럽기 때문에 오직 그것만이 성공을 거두게 되어 있다. 화물 열차가 덜컹거리며 지나칠 때면 나는 상쾌한 기분에 가슴이 부풀어 오른다. 그럴 때면
롱부둣가에서 챔플린 호수에 이르는 동안 계속해서 적재물의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는 내게 이국의 땅과 산호초, 인도양, 열대 풍토, 그리고 이 지구의 크기를 떠오르게 한다. 내년 여름 뉴 잉글랜드인의 아맛빛 머리를 가려줄 종려나무 잎과 마닐라삼, 코코넛 껍질, 각종 고물, 마대자루, 고철, 녹슨 못 따위를 보면 흡사 세계 시민이라도 된 듯한 기분이 드는 것이다. 화물차 가득 실린 찢어진 돛은 어차피 종이로 바뀌어 책으로 인쇄될 테지만 지금의 상태가 좀 더 읽기도 쉽고 재미도 있다. 누가 이 돛들이 뚫고 온 폭풍의 역사를 이 찢어진 자국들만큼 생생하게 묘사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없는 교정본인 셈이다. 여기엔 메인주에서 나온 목재가 실려 있는데 그것은 지난번 홍수 때 바다로 떠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그때 떠내려가거나 쪼개진 나무들이 많아서 $1000당 4달러 정도로 가격이 오른 것이다. 주로 소나무와 전나무와 삼나무로 된 이 목재들은 각기 1등급에서 4등급까지 값이 매겨져 있는데 최근까지만 해도 등급 구분 없이 곰과 말코 손바닥 사슴과 술록의 머리 위에서 가지를 흔들고 있던 나무들이다. 다음 열차에는 최상급 토모스톤산 석회가 실렸는데 소석회로 굽기 위해 산속 깊이 가야 할 것들이다. 짐짝에는 온갖 색깔의 품질도 제각각인 넝마가 실렸는데 그것들은 무명과 아마포였던 천이 최악의 상태로 떨어진 것들이며 모든 의복의 최후이다. 그 양식은 이제 밀워키에서가 아니라면 법석을 떨 일조차 없는 것들로서 영국이나 프랑스, 미국의 날렵 목감과 킹엄, 모슬린 등 화려한 천들이 이제 상류계와 빈민층으로부터 수거되어 한 가지 색 또는 기껏해야 두어 가지 색으로 재생될 참이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지위 고하를 막론한 현실 세계의 이야기가 사실에 입각하여 기록되리라. 문 닫힌 열차에는 소금에 절인 생선 냄새가 풍기는데 뉴 잉글랜드의 그 지독한 상업의 냄새는 나로 하여금 그랜드 뱅크어장을 상기시킨다. 이렇게 철저하게 소금에 절여놓아 어떤 식으로도 썩게 만들 수 없고 성자의 인내심도 무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생선을 보지 못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곳으로는 거리를 쓸거나 포장할 수도 있고 불쏘시개로 쪼갤 수도 있으며 마부는 햇빛과 바람과 비로부터 자신과 짐을 가릴 수도 있다. 또한 어느 콩고드 장사꾼이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상인들이 가게를 열면서 상점 간판으로 걸 수도 있다. 그러다 마침내 가장 오래된 단골조차 그것이 애초에 동물이었는지 식물이었는지 광물이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될 때까지 말이다. 그때가 되더라도 그 생선은 여전히 눈송이처럼 깨끗해서 솥에 넣고 끓이면 토요일 저녁 한 끼를 위한 멋진 암갈색 생선 요리가 될 것이다. 그 다음으로 스페인산 생가죽이 실려 있는데 그 꼬리는 소들이 스페니쉬 메인의 대초원을 질주할 때의 모양 그대로 위를 향해 구부러져 있다. 요컨대 이것은 모든 고집의 표본으로서 타고난 모든 악덕이 얼마나 고치기 힘든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백컨대 사실을 말하자면 나는 누군가의 진정한 성품을 알게 됐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더 좋은 것으로든 나쁜 것으로든 바꿀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갖지 않는다.